자, 노영희 디너쇼 10월 26일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장동 수사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요. 또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분야의 뭐 전문가니까 제가 그냥 정말 삼고초려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님도 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설주한 변호사입니다. 두 분 뭐 사제지간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연수원 다니시면서 아마 강의하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거 불법인데 공무원이. 옛날에는 그때 옛날에는 5급 괜찮았어요. 공무원이. 자, 어쨌든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영남대 직접은 저는 1기까지 이루고 있었고 네, 제가 삼기. 그랬군요. 네, 어쨌든 참 대단하세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삼시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니 양시. 양시, 행시하고 사시. 사시하고, 야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자. 오늘 빨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유동규 참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2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카톡에서 돌고 있다. 이미 다 밝혀진 바니까 좀 발설해 달라, 말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설주한 변호사님이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 폭로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술 마셨다. 예. 청담동에서. 제가 이제 그 갤러리 앞에 그런 바가 있어요. 네. 한혜종이나 연주자들에게 연주하고 술도 먹고 이제 그 같이 하는 이런 바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사장하고 마담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를 잘 알더라고요. 수정이라는 이름의 사장님이죠, 그분이.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아니에요? 사장님이 수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담님이 수정인가? 데려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가씨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이제 밝힐 수는 없고 뭐, 밝힐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네. 뭐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네. 좀 이제 그 몇 년 전까지 같이 들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가게는 아니다. 그 가게는 이렇게 그 30명 들어갈 수가 없는 좀 제가 가봐도 이게 테이블 4개 있고 룸이 2개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온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가씨는 잘 말씀하시는 알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혹은 얘기가 되는 첼리스트라는 그분을 잘 아는 그 사장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가씨에 대해서 첼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근데 해주신 말씀은 첼리스트가 술을 잘 먹더라 이거예요 지금? 아주 아주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지금 신빙성 탄핵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메신저 공격으로. 자, 그 얘기 좀 나중에 관련 얘기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유동규 씨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나 대장동 수사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네. 저희가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그동안 기사로 나왔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2021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지금 나온 기사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1년 9월 29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혐의는 뇌물, 뭐 배임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뇌물, 8억 수수, 뇌물 700원 약속 이건 다 유동규 씨가 저렇게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배임, 또 그 다음에 김만배 하천대유 주주 관련해서 또 뇌물 공여 55억, 횡령 55억, 뭐 배임 문제, 또 남욱별색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남욱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또 저렇게 받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달에는 이제 추가 기소로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651억이나 되는 돈이 막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또 역시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까지 전부 다 뇌물과 횡령으로 전부 다 이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관련해서 전부 다 뇌물 배임, 횡령 이제 이런 쪽으로 쭉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제 핸드폰을 버리면서 뭐 증거인멸 교사냐 그러면서 그 뭐 배우자 혹은 사실은 관계 있는 여자분도 너 영장 치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동규 씨가 자살 시도했던 그런 것도 사실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동규 씨 횡령 배임이 이제 쭉 나와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 19일 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그 타임에 갑자기 뇌물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 다 아시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는
징역의 형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간에 전달만 해줬다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매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에게 좋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제일 앞에 띄워 보면요. 네, 제일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제가 이제 유동규 씨를 정의신문을 했어요. 제가 그 성남시 의장 최윤길 변호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대장동 재판을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씨 하니까 네. 거기 남욱도 제가 정의신문하고 다 했는데 정영학도 하고. 근데 저기 보면 유동규 씨 혐의 중에 처음에 뇌물 700억 약속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배임 1,880억 있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 그대로 뇌물은 유지가 돼요? 그대로 재판해가지고 곧 선고합니다. 네. 지금 이게 마치 유동규 씨가 정치자금법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기 공소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700억 남아있는 거죠. 배임 네. 1,882억도. 선고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700억이 누구 돈이냐? 법상으로는 이제 이한성 돈입니다. 이한성. 이한성은 누굽니까? 이한성이 누굽니까? 이화영의 보좌관이죠. 네. 그 법상으로는 이화영 돈이죠. 왜 이한성? 이화영의 그 최측근 보좌관 이름으로 돈을 파크해놓은 거죠. 아. 그럼 여기 이화영이 앞으로 기소를 한 게 아니고 네. 저걸 여기 유동규 씨 앞으로 기소를 했죠. 저 뇌물 약속으로. 네. 왜 그랬어요? 제일 억울하죠. 왜? 유동규 씨가 700억이 자기 거면 벌써 찾았었죠. 이혼하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더 위자료 5억 주고. 그거는 약속을 한 거지 뭐 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주겠다고 뺏을 수가 했죠. 있거든요. 왜 다른 2호부터 다 뺐었거든요. 그래요? 다 뺐었잖아요. 남욱이나 전부 다 건물 사고. 네. 근데 저 700억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선 본선 자금으로 저거는 이화영 그다음에 그 정진상, 김용 이게 모든 사람이 동해야 빼낼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동규 씨가 저 700억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700억 갚으면 이제 전재산 3천만인데 미자료 5억도 못 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1억씩 배달 사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700억이 억울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1,882억 배임이 유동규 책임입니까? 네. 이거 정진상이가 다 서명하고 이재명이 최종 결재하잖아요. 왜? 구조를 짜는 게 배임인데 네. 여기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다? 이러니까 유동규가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럼 그동안에 그런 얘기 왜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가 그랬잖아요. TV조선 단독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3년 살다 나가니까 의리를 지켜라. 3년 살다 나가니까 이거 보도된 겁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는 이제 산다. 근데 대선 끝난 지가 벌써 엄청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선이 밝혔어요. 3월달에 김문기 씨 걸 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김문기 기소됐죠. 네. 이게 결정적인 유동규 증언 때문이에요. 유동규가 김문기하고 내가 직접 대면 보고했다. 네. 이재명한테. 네. 이런 게 진술이 결정적인 게 돼가지고 됐고 협조는 좀 오래됐습니다. 검찰 협조는 협조한 지.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죠. 지금 보도가 된 거는 최근이지만 예. 실제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부터 유동규 씨가 입을 열었다 이런 소리입니까? 그 직후부터. 그 그러니까 직후부터? 이제 가장 배신감이 뭐 느꼈냐.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김문기를 모른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제일 친한 사람이 김문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리모델링 할 때부터 오래전부터 만났죠. 자기하고 이게 그 여행가가 뭐 요트 값도 내고 제일 친하고 일을 다 한 거는 김문기예요. 네. 실무 책임자는. 근데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실무자니까 몰라.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엄청나게 배신감. 이 동네 의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조폭도 이 정도 의리는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협조해서 선거법 기소는 유동규 진술이 결정타예요. 그러면 유동규 씨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네.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700억 뇌물 약속이잖아요. 그거 가고 그다음 배임 1,800억 정도 되는 그 다 인정되면 이 사람 지금 몇십 년 30년 살아야 3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저는 무죄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 저도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6개월 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진술이 바뀐 시점이 언제냐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뉴스가 뭐였냐면 남욱하고 이 유동규에 대해서 교도소 안에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요. 갑자기 위례신도시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해 가서 그때부터 진술이 지금 6개월 연장됐었죠. 네, 그때부터 여기가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그 시점이 그때 지나갈 때는 좀 의아하다. 왜 이 사람들 왜 안에 갇혀 있는데 구금 시설 안 했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또 잡아가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거부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상 물론 입증은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입증하겠어? 자기들이 실토하지 않는 한. 근데 네.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술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부분은 이 사람도 유죄가 인정돼 버리면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지금 뭐 잠깐 나와 있는 거지 앞으로 들어가 30년 살아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부분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나올 거다.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 나온다. 제 말은 이게 천하 동인의 그 1호에 700억이 누구도이냐 이걸 제가 방송마다 묻고 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 모든 방송에서 천화동 1호에 700억 지금 압류돼 있거든요. 네.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그때 김만배 씨는 처음에 그분 돈이었어요. 그분 돈. 그분이 그럼 누구예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 김태훈 검찰에서는 그게 유동규다. 이렇게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제 유동규를. 네. 그분이. 근데 유동규가 69년생이에요. 김만배가 65년생이에요. 4살 어린 도원결이 동생한테 그분이다. 이게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64년생 이재명. 아, 그건 아니까. 아니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보다 김만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재명 혼자밖에 없고요. 네. 그분도 근데 지금 제가 재판에 갔더니 김만배 씨가 뭐라냐면 이거 내 돈이래. 난 뇌물 준 적이 없다고. 네, 내 돈이래. 저도 김만배 씨를 접견했다니까요. 예, 내 김만배 돈이 씨가 그러죠. 자기는 뭐 준 적도 없고. 자, 그럼 검찰이 뇌물 약속했다고 주기로 했다고 기소했잖아요. 그것도 김태훈 차장검사가. 자, 그럼 여기 자기 돈이면 왜 그분 거랍니까? 자기 돈이 그분입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이게 자기 김만배 씨는 2호 3호 저거 누나하고 해나 2호 3호가 자기 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기 돈이면 왜 안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 거랍니까? 그럼 이게 검찰이 왜 기소합니까? 따라서 저는 저 700억이 누구 돈이냐 이걸 법상으로는 이화영이 보장한 돈인데 네. 저는 이화영 돈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김만배가 그분으로 보는 이재명 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네. 이재명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과 그렇게 밀착돼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경기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 자리를 주긴 줬는데 네. 어찌 보면 정치 세력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해찬 대표 때부터 이제 그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시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민주당 대권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보면 가장 약한 후보, 가장 세력이 적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자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어찌 보면 이해찬 대표와의 정치적 연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인간적인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측근이라고 하는데 저는 측근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저는 서로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에 대해서 그게 이화영 씨인 것이다. 이화영 보장한 돈입니까? 일단 그거는 뭐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지금 예, 밝힐 뭐,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꾸게 된 게 김문기를 모른다는 그 말 때문이었다라고 자꾸 네, 얘기를 그건 제가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진술을 바꿨냐. 검찰이 수사를 잘하기 때문이더라. 검찰의 태도에 감명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물론 김문기를 왜 모르냐 이런 말은 하긴 했지만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 때문에 배신감 느껴서 진술 바꿨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고 김문기 씨 얘기는 안 나고 단지 검찰이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검찰의 태도를 보고 나는 의견을 바꿨다. 진술을 바꿨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무슨 피고인이 검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근데 돼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가 말 바꿨다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제가 듣기로 제가 이제 저는 4가지로 들었어요. 네. 첫째는 이제 자기가 첫건이 아니라고요. 서울에 이재명 있다. 대표가 첫건이 아니라는 말만 한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동규를 종편에 측근으로 나가서 봤다? 들어봤더니 네. 아예 그냥 유동규는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아, 그래요? 여러 그런 TV 내용이 조선에 있었어요. 들어봤더니 네, 뭐 악의 축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다 떠났어. 아니 유동규가 첫건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첫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 입장 바꾸려고 생각하면서 도원결이고 장비라고 했는데 네. 내가 여기 첫건 그러면 첫건 나이 사람한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줍니까? 그다음에 기획본부장을 시켜줍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관광공사 사장하면서 386억인가를 예산으로 책정해달라. 나 이거 뭐 영화 만들겠다. 그건 그 그것 때문에 다음이고 일단 싸워가지고 시켜주느냐고. 그랬다면서요. 우리 설 변호사를 그 시켜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 변호사 그 관광공사 사장 시켜줄까요? 우리 노 변호사 시켜줄까요? 제가 대표님을 저는 잘 그 몰라서 정도면 제가 보건데 그 정도면 5손가락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 사장 되려면 관광공사 사장을 시켜준 걸 보면 친한데 5손가락 들어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왜 안 규모를 친하다 보면. 그러냐? 근데 첫건이 아니라는 게 섭섭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처럼 김문기 씨를 버리는 거 보니까 나도 버리는구나. 김문기를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하고 대면 보고도 하고 네. 골프도 치고 카트도 타고 네. 이렇게 변호사 시절에
김문기 핸드폰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라고 돼 있다니까. 2009년부터 친한 거예요. 아니 변호사 뭐 핸드폰에 이름 있는 거는 뭐 안 친한 아니 사람 다 핸드폰에 있어요. 시장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사람 예를 들면 네.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해서 혹은 내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이 저장돼 있고 그 사람 직함이 저장돼 있다고 근데 해서 친한 건 팩트는 이제 아니죠. 그 팩트는 2009년 리모델링 협회 일할 때부터 만난 거는 맞으니까. 이거 과거에 이재명.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시장 되기 전에 선거를 2번을 나왔었잖아요. 한 번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 아니 시장 선거 나왔다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 2008년도에 네. 떨어지고 처음으로 2010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선거 구도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도였었어요. 원래는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여권의 전신인 당 현직 시장이 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공천을 주면서 현직 시장을 떨쳐요. 공천에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 보수표가, 그러니까 당시의 보수표가 나눠지면서 약간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는 민주당이 되기 힘든 곳에서 약간은 갈라지면서 본인이 된 거거든요. 저는 당시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재명 시장 주변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정진상이라든지 뭐 김용이라든지 지금 유동규라든지 당시에 성남시에서 조금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마 옆에 포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 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김모 씨인가? 뭐 그 사람도 있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통 지자체장 선거하면 그래도 그 공로를 인정해 주면 네. 보통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관광공사 아니면 개발공사 보통 소도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같은 사장 자리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용 씨랑 길이 처음 출발은 같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전 그 전부터 있었었고, 근데 네.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각각 조합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시장이랑 이재명 의원이랑.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익 공동체로 남아버리죠. 그대로 자신의 이제 사업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익 공동체로 남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지사까지는 쭉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관광공사까지 사장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했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도 좋게 나간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2021년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4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의 문제예요. 네. 저는 근데 그때 왜 돈을 만들어줬지? 그건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속사정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이제 우리랑 좀 빠져서 선거를 준비해주라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상 제가 이재명 그 후보 제가 경선 캠프에 7월 달부터 있었었는데 네. 이분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때도 아예 없었었고, 제가 또 이 유동규 씨 사태가 2021년 대장동 건이 터지기 시작한 게 8월 달인가 9월 달부터 됐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가끔 회의는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네. 분명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아마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시에 유동규에 대해서 그 작년에 국감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좀 해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신했다. 좀 그런 면에서 서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정이 엇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도 안 좋고. 네.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돈을 줄 만큼의 사이인가라는 네, 그래서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나오는 말도 사실은 억하심정 내지는 이런 감정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자, 이재명하고 이제 그 사이는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압수수색할 때 정진사회가 인정한 것부터 100% 정진사회가 이게 압수수색할 때 전화해가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야, 너 진실을 말해라. 본인은 그래 말했죠. 네. 물론 이제 텔레그램 복원된 거는 너에게 그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나쁜 마음 먹지 나쁜 마음이 마라. 뭐 극단적 선택을 말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폭로를 말하는지 그건 아, 애매하지만 네. 근데 그것도 벌써 말이 바뀌죠. 근데 안 친한 사이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정지사가 8번, 김용이 6번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친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면 이게 김용이나 정지상하고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선거자금 좀 도와달라 할 수 있잖아, 친하니까. 아니 그때 이재명이가 당시에 요구 안 해도 우상호 의원 얘기도 예, 예. 그렇고 이재명 작년에 그 대표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 돈이 되게 많이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예비 후보 때 한 펀드, 25억인가? 펀드도 금방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할 이유가 내가 보기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경선이었잖아요. 이낙연 대표하고 엄청나게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위험하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게다가 이런 남욱 변호사든지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업자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라. 돈 받아와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참고로 옛날에 그 이해창 총재나 옛날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돈이 많을 때 돈 더 잘 받던데요. 그렇잖아요. 차떼기도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더 씁니다. 그거는 그때는 이제 큰 기업들이고 예. 재벌 회장들하고 원래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경 유착이 많이 심했던 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파렴치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희 네. 셋 다 변호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그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까지 판사가 발부하고 김용희가 시의원도 2분하고 채측권 맞잖아요. 이런 분들을 판사가 가볍게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판사님들은- 내용을 다 모르지만 증거를 네. 제 말은 이게 저희가 모르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에서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게 문제는 이제 그 유동규가 한 데까지 간 거는 다툼이 없죠. 네. 그건 다 인정하잖아. 남욱 정민용 통해서 그거는 유동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유동규한테까지 간 거. 그러니까 아, 유동규? 남욱에서 남욱에서 네. 유동규가 다 인정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김용희가 안 받았다는 말은 유동규가 배달 사고 냈다 이 말이잖아요. 네, 배달사고 그렇죠? 냈단 말도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 대장동 사를 잘 알잖아요. 김용희가 시의원을 8년 했어요. 이 말은 이게 남욱이나 정민용 변호사나 김용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배달 사고 내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저 김용한테 바로 확인해 보면 잘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 이런 건 놓을 거 아닙니까? 왜? 모르는 사이면 배달 사고 낼 수가 있지만 김용이 그 8년 동안 시연하면서 대장동 일당하고 친한데 제가 예를 들어 설 변호사가 저한테 노 변호사 돈 갖다 주려 했는데 저하고 친하잖아요. 제가 배달 사고 낼 수 있습니까? 두 분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그걸 저는 물어보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 물어 안 봐도 보통은 인사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주거든요. 얼마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 받았다는 말 안 해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전달한 사람 아니죠. 체면이 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이라고 해보세요. 이재명 관련 대표라고. 김용까지만 생각하면 되죠. 보세요. 아니 잠깐 보세요. 근데 여기가 김용이에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그래 설 변호사님이 유동규예요. 네. 자, 저하고 설 변호사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연결 관계가. 그러면 배달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설 변호사가 서정호 변호사한테 직접 야 너 배달 사고 냈니? 안 냈니? 이게 아니잖아요. 유동규 씨가 지금 돈을 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가 배달 하나도 안 사고라는 줬다는 얘기는 배달 사고 얘기는 자 그러면 이 분이 만약에 김용 씨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배달 사고 난지도 제 말은 모르잖아요. 남욱 일당과 네. 김용희가 아주 친하다는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게 남욱과 남욱과 그래서 왜 8년 동안 시연하고 거기서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도 호영호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배달 사고 내면 금방 들통이 날 구조 아니냐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김용희가 정진상이는 모를 수 있죠. 남욱을. 근데 그 김용은 시연이기 때문에 대장동 지역에 다 훤히 알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욱은 이재명 후보랑 안 친하댔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김만배 씨도 똑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표로 그 돈을 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용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냥 먹고 사는데 그 돈을 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하게.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잖아요. 김용도 배달 사고 낼 근데 수 있죠. 지금의 그럼 바로 문제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요점은 김용 씨가 잡혀 들어갔고 김용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뭐 발부가 됐고 김용 씨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김용 씨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걸 해봤자 사실은
거기서 끊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언론 플레이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대선 자금 수사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를 프레임을 그렇지. 대선 자금으로 그렇게 써버리니까 짜버렸어요.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중간에 외부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한테 갔구나.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이걸 노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검찰을. 조금 앞서간다. 오늘도 저는 진성준 의원의 뭐 체포, 그러니까 네. 아마 답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일단 김용이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가 안 밝혀지고 있는데 이걸 그 다음 수사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라는 부분까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용이 받았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약간은 언론의 이렇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지금 진성준 의원도 그런 얘기에 굳이 답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뭐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이제 구속 기간이 한 17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최장 20일까지. 그러니까 네. 3, 4일 정도 김용, 됐으니까 김용 김용 부원장. 그 부원장에 네.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 부원장은 어차피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맞다고 보고. 왜냐면 지금 어찌 보면 검찰에서는 남욱과 정민영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동규까지는 다 진술을 맞춰놨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장소도 특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장소도 뭐 대충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술은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건네는 네. CCTV가 찍혔다고 하는 장소는 정민희 변호사하고 남욱 변호사가 서로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기에 김용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건 안 나와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혀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도 보면 지금 뭐 그 메모 우리가 소위 물적 증거라고 하는 메모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아직 그 김용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고 그리고 해요. 더 웃긴 거는 어. 보통 CCTV가 뭐 1개월이면은 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건 작년에 그렇게 주었다는 게 5년짜리래요. 일- 5년짜리.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5년짜리 CCTV가 찍힐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CCTV는 이제 뭐 다 성능이나 모든 기능이 틀리고요. 네. 제가 옛날에 유동규 구속될 때요. 제 방송 확인해 보세요. 유동규가 언젠가는 입을 열다. 그게 저는 1심 끝나고 열까? 아니면 이게 1심 도중에 열까? 그런데 저는 1심에서 형량이 많이 넘으면 연다 했거든요. 유동규가 진짜 700이 직거라도 이게 직거 아니라고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운다. 근데 직게 아닌데 억울하잖아. 따내면 이랬는데 됐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예언합니다. 네. 김용과 정진상도 입을 엽니다. 이 말은 이게 어. 이재명한테 저 입을 엽니다. 제가 왜 그러냐? 네. 안희정, 이광재하고 노무현의 관계하고 틀립니다. 어허. 안희정하고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호하고 자기들이 교도소 갔죠. 네. 그때는 입 안 열었죠. 네. 자기 선에서 받았다. 왜? 그 사람들은 가치로 뭉친 사람이에요. 의리, 가치로. 근데 김용과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은 이익으로 뭉친 사람이에요. 김용이가 뭐 하던 사람이냐? 네. 연대 신학과 나오고 도박 사업 하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경륜의 그 예상지, 그 마이더스라고 그 만들어가지고 예상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에서 있잖아요. 그 도박하다가 이제 성남에 와가지고 시연 2번 하면서 만났지. 제가 보기에 이재명하고 척근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때 척근 복심하면서 유동규 부인하다 한 거지. 시의원 2번 한 게 다예요. 그 전에 이재명하고 인연이 없어요. 도박. 의리 지킬 이유가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정지상도 뭐 하는 사람이냐? 네, 뭐 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이제 경성대에서 산호맹 하다가 학교 재적당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에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가 나중에 성남시하고 사업하다 쫄딱 망하고 사무장 정진상 김민섭 씨가? 소개로 김민섭 있잖아요. 백현동. 네. 사무장으로 가 잠깐 근무한 거예요. 네. 저도 사무장 있고 비서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인연이 있습니까? 네. 가치로 저는 김용이나 정진상이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살려면 이게 근데 이재명 캠프 쓴 거다. 저는 분다고 한 표 던집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저 이거 봤습니다, 제가. 예.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는 지키고죠. 지금 김용과 정진상이 분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뭐 오다를 받아가지고 돈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할 거다라고 할 거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것도 아까 유동규처럼 최장으로 보면 이게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자기들 재판에서 형량이 많이 나오면 분다는 거예요. 단기는? 아니 예? 단기는? 아까 최장은 뭐 1년에서 10개월이고 단기적으로는 게 바로 불 수도 의외로 바로 불 10일 수도 내에 있다. 바로 불 수도 있다. 의외로. 예, 자, 의외로. 자, 지금 얘기 정리됐어요. 예. 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김용 씨하고 정진상 실장은 안 우리 한동훈처럼 직을 걸고 좀 해야 돼. 직을 걸고 좀 직이 없어 내가 앵커 직을 직이. 걸어야지. 근데 뭐 아까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저는- 잠깐 저도- 정리해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좀 잘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받아. 우리 시한을 좀 정하죠. 1년? 최장 1년.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노영의 디너쇼 꼭 보셔야 돼요. 자, 설 변호사님도 한번 여기 참여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잘 알 것이고 김용현 정진상 뭐 실장이나 뭐 부원장도 충분히 자신과 이재명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걸어온 길에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가 아니라 저는 아직 정진상 씨는 아직 수사 받고 있어요. 아직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2대1로 우리가 이제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펜을 지금 걸죠. 에이. 밟은 걸 보고 그렇게. 에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뭐 안 걸어도 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도박사가 아니니까 안 가고 그냥 누가 맞는지만 노영희의 하는 디너쇼를 거겠습니다. 도박판으로 이렇게. 자, 요거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서치에서 23일하고 24일에 정기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이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57.6%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46.4%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11.2%고요. 신뢰한다는 의견은 39.3%예요. 매우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합쳐가지고. 자, 여러분 검찰이 그렇게까지 공명정대하게 맨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한동훈 장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까요? 제가 근데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 저는 저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여론조사를 신뢰 안 해요. 검찰 조사를 신뢰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데이터 뭐 리서치입니까? 제가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 들어봅니다. 갤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큰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메이저 언론사에서 말할 것이지 왜 이런 조그만 데서 말해가지고 나 안 믿는다. 이거랑 똑같은 우리 말씀이신 거예요. 넥스트 위크 리서치인가 뭐 있었잖아요. 네. 그분 이게 등록된 거 하고 등록 안 된 거 두 개 여론조사 하면서 그렇죠. 등록 안 된 거 가지고 뭐 유승미가 8주 연속 1위 했다고 말도 했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것도 다 거기 여론조사 아니 이게 근데 등록된 겁니까? 근데 등록된 이런 여론조사는 상관이 등록 안 돼도 할 수 있는 자 거잖아요. 한번 피디님 알아봐 주세요. 데이터 리서치 항상 똑같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됐는지. 달을 보라 그러면 맨날 손가락을 가리죠. 이게 여론조사 상관이 등록됐는지 그래도 확인해야죠. 쿠키뉴스가 의뢰한 거잖아요. 네. 아니 의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검증 여론조사 거친 거냐고. 심의위원회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 근데 보시죠. 저는 그래요. 지금의 검찰 신뢰도가 왜 그럴까?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뭐 이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안 할 거 뻔하니까 해봐야 뭐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편향돼,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이제 선거 끝나고 계속 뭐 이재명 그다음에 전 정권 수사 이렇게 계속되고, 그러니까 수사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뭐 지지율 반등의 어떤 기회로, 전 그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지율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윤석열을 찍어? 이게 뭐냐면 문재인하고 이재명 구속시켜야지. 이렇게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투표를 했던 지지층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지금의 지지층 25%에서 30% 사이들은 구속시켜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너를 뽑은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냥 보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이렇게 단독이 많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단독이야. 계속 단독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네, 근데 그게 참 처음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 쪽 이런데 이제는 다 돌아가면서 한겨레도 주고 한국일보도 주고 경향도 이게 보니까 주고. 검찰에서 하나씩 뿌려줘요.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 이제는 대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아니 민주당 정부 때는 뭐했지 도대체 이런 거 못하게 했었는데. 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윤석열 이 똑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해서 물어봤다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6.6%. 그중에서 특히 매우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이 55.8%라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뭐 신뢰하기 어렵지만 네. 그걸 또 한 가지 녹을 더 대면 네네. 저 이제 신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요 누구나 이게 딱 그 보고 싶은 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모든 네.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말에 윤석열 싫으면 모든 게 싫은 거죠. 아. 예를 들어 그 뭐 검찰 조사가 어떠냐, 뭐 법칙 어떠냐 이런 거보다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여론조사할 때 이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따라서 공정하고 안 윤석열 공정하고 지지율 떠나서 정도 어. 저는 이게 윤석열 지지율 정도가 저리 논다. 아. 왜 윤석열 지지율이 한 30%고 네. 그다음에 비판하는 사람 60, 70%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해도 윤석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노는 거지. 저렇게 현안마다 깊이 고민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론이 엄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공정과 상식이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키워드인데. 모토였는데 네. 공정과 상식이 과연 지켜지고 있나라는 생각은 전 취임할 때부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솔직히 저는 최근에 저는 정말 그 가장 뉴스가 이런 뭐 여야의 이런 정치 뉴스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김진태 사태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국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IRA 저는 재무장관이 앨런 재무장관이 오늘 그 네네. 뭐 시행하겠다. 근데 그걸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미국 재무장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앨런 재무장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사가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외교부는 도대체 저는 항상 저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박지 외교부 장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진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서 변호사님도 바이든으로 안 들리고 날리면으로 들렸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게 들어본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아, 들어볼 그렇게 필요가 방송이 없다. 많이 나오는데도 예. 본인이 패널 신경 나간 써서 데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본인이 패널 나간 데도 들려줬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거는요. 요즘 여기 그 제가 유튜브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보면 자막이 뜹니다. 네. 누가 하느냐? AI가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게 AI한테 맡기면 돼요. 그럼 AI가 거짓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윤석열이 좋아하면 날리면 듣기는 거고 윤석열이가 미우면 바이든으로 듣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사람이 주관이 먼저 작용하는 겁니다. 그 호감도가.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우자 뭐 보수 진보 떠나서 AI한테 맡기자. AI가 바이든하고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자동 음성 인식 기계는 바이든으로 들은 건 하나도 없는 걸 그럼 알아요. AI는 다 날리면으로 들었대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AI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군요. 인식을 못하면 못하는 걸로 둬야지. 이걸 MBC에서는 국장이 자기 혼자 얘기 그냥 야 바이든으로 자막 달아. 근데 이게 그때는 조작이죠. MBC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매체가 다 똑같이 했어요. MBC가 다니까 큰 매체가. 에이, MBC 따라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SBS SBS도. 주영진이랑 근데 이거는 저는 논쟁할 필요 없는 게 기계한테 맡기면 기계는 인연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안 질문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좀 전에 이제 시작하실 때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말씀하긴 하셨어요. 뭐 술 잘 드신다. 근데 술 잘 먹는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초업에서도 술 엄청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공격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국감장 발언과 이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채널에 했지만 더 탐사했잖아요. 네, 더 탐사. 이게 자기들은 분리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론을 했다가 아니면 이게 유튜브를 했다가 유튜브도 언론 아닙니까? 그거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약간은 아니 근데 그럼 거기는 이게 일단 자, 등록된 언론이면- 언론사이긴 해. 네. 언론이면 들었어요. 언론답게 놀아야죠. 어... 언론이면 언론답게. 자 우리가 어떤 취재를 할 때요. 네. 제가 좀 전에 했지만 4군데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4군데. 이런 폭로를 하면 첫째 여자하고 통화를 했어야 돼요. 네. 통화 못했죠. 통화가 절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안 해야지 보도를. 아, 그럼 안 해는 자 네. 여자하고 두 번째 술집 장소 정도는 알아야죠. 장소 정도는 특정해서 사장한테 온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네. 장소도 몰라.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우리 다 법조인들 알죠. 김현장이 운인 합동법률사무소인데 30명씩 합니까? 오늘 이게 물어보니까 김현장이 웃잖아요. 김현장이 30명씩 회식하는 로펌이냐고요. 그러면 이게 김현장이 확인해 봤어야지 30명 회식했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도 확인해야죠. 그때 대통령 몇 시에 퇴근해가 어디 갔느냐? 다 집에 목격자 있잖아요. 이 더 탐사가 전부 이게 한 군데라도 확인했냐고요. 어떻게 그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말만 듣고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엄청난 걸. 아니 그런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그 총장 권한대행이죠. 네, 그분 본인이 제일 인정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계셨다고.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 총리한테 술 한 번 먹는데 어디 가면 술 자주 먹는다 합니다. 근데 통화 대통령도 한 번 했는데도 아니, 뭐 수시로 통화한다. 저는 이게
이세창 정도 되면 과장이나 아니, 거짓말한 자기 거예요? 과시도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어허. 그러니까 저는 그 짜집기 했다고 본인은 뭐 고소한다니까 네. 제 말은 이게 그게 객관적인 증거 되느냐고요. 아니 저는 따라서는 근데 더 탐사가 문제고 여기서 두 번째는 김의겸이가 네. 그래도 김의겸 이게 의원이 네. 뭐 의원은 근데 하여튼 김의겸 의원이 네. 보십시오. 자기가 협업했다 그랬잖아요. 협업. 이거는 저는 이게 공모했다. 그걸 작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동정보입니다. 이래봐요. 왜냐하면 비겁하게 면책특권대에 숨습니까? 그날 이게 당당하면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쟤처럼 떠들든지 유튜브 출연 떠들란 말이에요. 면책특권대에 숨지 말고 우리 판례가 명백한 허위인 거 알고도 하면 면책특권이 안 되고 특히 협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잘못 공범을 인정했잖아요.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독종입니다. 이제 김의겸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죠? 한동훈은 몰라고 윤 대통령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윤 대통령이면 아 술집에서 술 먹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김의겸 의원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어차피 수사 들어가서 진위 여부로 갈릴 테니까 그리고 면책 특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은 해석의 문제가 남은 부분이라서 협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술자리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생각하는 거? 있지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진보 좌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볼 때는 너무 황당해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30명이 있으면 그죠. 종업원들하고 하면 40~50명이 돼요. 자 우리가 40~50명이 비밀이 유지가 됩니까? 벌써 썼죠. 그 여자 안 됐으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 여자 폭로 전에 이미 김현장이든 종업원이든 누구든지 나왔겠죠. 근데 그 여자가 처음이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한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설 변호사는 원래 윤석열 싫어하는 민주당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변희재 씨 같은 변희재 변희재는 대표도 안 우파입니까? 그러는데? 나올 때마다 이게 윤석열 까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깐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파인 거 맞잖아요. 보수 패널이고. 저는 옛날에 아니에요? 우파였죠. 옛날에. 저는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네. 그런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30명 네. 근데 아 대통령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알았어요. 자, 봐요. 게다가 네. 이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음.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많이 평가의 기준이 그렇죠.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이런 말이 정확히 나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부르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 자체를 하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노래 부르고 놀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남자친구가 네. 뭐 남자친구인지 뭐 어떤지 하여튼 동거인지 뭐 근데 그 1시간 동안 통화가 안 돼. 그럼 이게 보통 그 자기 여자친구나 같이 사는 사람이 통화가 안 되면 화를 엄청 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명분을. 그래서 내가 이게 윤 대통령하고 막 이런 높은 사람도 하고 내가 도저히 못 빠져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술 먹고 저는 있었는데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설을 쓴 거죠. 완전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님이? 예? 그건 모르잖아요,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폭로로 그랬으면 네. 지금 이게 왜 핸드폰 꺼내고 이번에 있습니까? 당당하게 본인이 개딸이고 최근까지도 그 활동했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온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 보십시오. 네. 최근까지 이재명 지지자 있었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그럼요. 네, 나왔어요. 그런데 왜 네. 지금 숨습니까? 왜 핸드폰 아니, 그거랑은 꺼내고 별개지. 아니 제 말은 당당하게 폭로했으면 네. 양심선을 하면 되잖아요. 뭐 본인이 뭐 요즘 세상에 뭐 겁납니까? 아니, 본인이 그냥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게 갑자기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놀라서 제 그런 말은 거죠. 네. 오히려 이게 남자친구한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더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난 그렇게 너무 남자친구한테 구체적이었어 나는. 그리고 윤 대통령 우리 그 대선 때 18번 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요?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뭐예요? 그 첼로의 동백 동백아씨 첼로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할수 또 있어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성철 노래도 뭐 네? 이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제 말은 이게 첼로의 동백 아가씨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1km 안에 내가 거기 갔으면 뭐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어차피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은 다 통신 불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갔다 하더라도 예.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핸드폰 통화 내역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흔적이 안 남아있다.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가는 곳은 다 이렇게 1km 주변은 다 통신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도 그러면 하고. 이게 인근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인이 가만히 되겠냐고. 있었을까요? 제 확인이 말은 되겠냐고. 아니 1km 내가 통신이 다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그 강남의 갤러리아 아파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통신이 다 안 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아, 그럼 통신 안 되기가 거짓말이다. 요즘 통신이 그건 안 되면 진짜 왔으면 네네. 통신이 안 되죠. 저도 청와대 많이 갔잖아요. 제 핸드폰이 청와대에서는 안 돼요. 그럼 안 그러니까 되면 그런 이게 식으로. 안 되면 강남의 그 주민들은 왜 통화가 안 돼? 그럼 그 지역만 서문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이 한두 아니 명 그러니까 사냐. 내 말은 그 바만 청담동 바만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이동 경로가 1km 아니니까 핸드폰 조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빠면 안 오히려 되면 그럼 다른 데는 장관의 나오잖아요. 확인해 볼 수 그러면 있다. 맞아요. 그럼요. 근데 핸드폰이 다른 거 들고 다니면 수사를 두 개, 아. 세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2개. 뭐 의심하다 보면 끝이 없지.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게 그렇게 모든 걸 걸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될까? 안 될것 되겠죠. 같은데, 안될 안 것 같은데,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아, 대통령 행차할 때 저도 가보면 경호원만 이게 몇 명 깔립니까? 그렇잖아요. 거다가 이게 30명의 신원검사, 몸검사 안 합니까? 김현장 사람들 30명이 테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그걸 바꾸자. 동의받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그럼 하더라도. 제안했죠. 예. 근데 그게 하필이면 요거랑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신체 검사도 다 하고 경호가 얼마나 친절한데 그 김현장의 변호사 30명이 제가 3명이라면 좀 아니, 3명이라고 의심해보세요. 제가 일단 30명을 어떻게 서 만납니까? 변호사님은 일단은 황당한 네.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네. 되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 스토킹 나오고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뭐라냐면 제가 어디 이상한 술집이나 가는지 보려고 했겠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니 말했어요. 본인이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술집이 입에서 나오지? 그게 솔직히 저는 제일 의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술집을 간다고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술 안 좋아하고 술 안 마신다는 거는 많이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더 탐사에서도 사실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하필이면 장관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이게- 그게 의아했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대통령이 그 진짜 갔으면요. 음. 대통령이 직을 그려야 됩니다. 그거 갔으면 대통령 그만둔대요. 그렇죠. 근데 그건 맞는 저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게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집 앞에 우리 보수하고 진보가 막 집회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45분에 집에 간 걸 알고 이렇게 꽃다발 흔들어주고 지지 네, 이런 네. 게 정원도 다 넣었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저도 10시 45분에 집에 들어갔다.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김건희 씨가 있는데 또 술 먹으러 나간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씨가 이게 가만히 두겠느냐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호랑이보다 무섭죠. 더 저도 무서워요? 집사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또 술자리 나옵니까? 들어간까지 네. 확인됐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정성호 의원도 그러긴 했어요. 김의겸 의원이 네, 좀 좀 더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서 맞아요.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하셨었고. 아무리 제가 한동훈 윤석을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거는 진짜 소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리한 것도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영의 디너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합니다. 지금 스픽스 구독자 10만 돌파를 맞이해서 통큰 이벤트 진행한다는 거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어떻게 이벤트 참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픽스 30만 쏴라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스픽스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문에 참여하시게 되면 삼성 갤럭시 Z 플립 4, LG 코드 제로 청소기, 삼성 갤럭시 워치 5, 또 광화문 셀럽 유기농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등 1,5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22일까지 한 달이고요. 대망의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 금요일 노영의 디너쇼 직후에 생중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스픽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저희 디너쇼에 진행하는 왁자지 걸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